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가 쉽지 않죠?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가 내가 사면 코인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떡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가 사면 가격이 떨어지냐고, 운이 너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는 걸까? 뭐 둘 다겠죠. 실력도 없고 우리는 운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운이 너무 없어. 그런데 가끔씩은 너무 운이 없다고 치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거래할 때마다 손실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가위바위보 하면 뭐 10번 하면 아무리 못해도 두세 번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실적이 안 좋으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누군가가 나를 발라먹는 건 아닐까? 하다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데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이죠.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발라먹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세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력이 뭐죠? 어떤 집단,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작업을 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발라먹는 거야. 우리가 이 실력이 없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 그럴까? 그런 세력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갑자기 궁금해지죠? 만약에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정말로 작업을 친다면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일지 모르는 세력의 작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딥시크가 한번 쏘고 나더니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의 코인이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들 그냥 다 너덜너덜 그냥 피폐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왜 하필 이럴 때, 자, 뭐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큰 피해를 보죠. 암호화폐 청산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이빗의 CEO. 바이빗이라면 동네 거래소가 아니고 세계적인 거래소입니다. 여기 CEO가 나와서 상당히 큰 청산 규모였었다. 그럴 수 있다. 규모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청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22년 하락장 때 테라루나, FTX가 터졌을 때보다 더 많은 청산이 있었다. 그 정도로 컸나요? 그래서 이 청산 사이트, 여기서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청산 규모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날 4억 6천만 달러, 이날은 1억 4천만 달러,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이 구간을 다 합쳐도 20억 달러가 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바이빗의 CEO 벤 조우는 이 바이빗에서만 20억 달러가 넘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등등 여러 수많은 선물 시장을 다 합치면 충분히 1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22년 FTX 폭락 당시 저우는 실제 청산이 보고된 수치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더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코인글래스에서 기록된 바이빗 24시간 청산은 약 3억 3천만 달러였지만 이것이 모든 청산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초당 얼마나 많은 피드가 푸시되는지에 대한 API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산 데이터가 외부로 보내지는데 제한이 있다. 청산이 별로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다 보내지는데 너무 많아지는 경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청산 데이터만 밖으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바이빗의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바이빗이 실시간 청산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모든 거래소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정보를 공개해야 될 텐데 거래소들이 이걸 원치는 않겠죠. 사실 거래소들이 세력들과 짝짝꿍을 해서 개미들을 털어먹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가격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마켓 메이커입니다. 이 마켓 메이커가 시장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수를 하려면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매도를 하려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적정 가격에 이게 매도가 될 테니까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켓 메이커가 너무 파워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마켓 메이커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이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거래소들한테 돈을 좀 지원받기도 하고
고래들한테도 돈을 받아서 특정 요구에 응해주기도 합니다. 고래들이 유리한 쪽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자, 이 마티 파티라는 사람이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윈터 뮤트. 이 이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윈터 뮤트.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 조성자 중 하나. 점프 트레이딩 기억하시죠? 테라 루나 사태 터졌을 때 가장 많은 물량을 제일 먼저 던져버린 세력입니다. 그리고 제인 스트리트 그룹, DWF, 컴벌랜드 랩스. 이 친구들도 좀 악랄하기로 소문난 그런 마켓 메이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윈터 뮤트. 이 윈터 뮤트의 움직임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온체인에서 확인되는 자금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윈터 뮤트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그런데 뭐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죠. 그런데 시간을 보시면 짧게 잘라서 자주 보내는 겁니다. 들통나지 않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대형 거래소들이 윈터 뮤트로 자금을 막 보내서 개미들을 털어먹었다. 온체인에 다 나온다. 딱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윈터 뮤트의 CEO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늘 우리가 하는 일이다. 고의적으로 뭘 청산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우리의 트레이딩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하자면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윈터 뮤트는 다른 모든 거래회사와 마찬가지로 거래로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핵심 사업은 디지털 자산 거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다양한 기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분야가 지속되고 진화하며 성장하는 데도 매우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숏을 친다든가 막 그렇게 해코지를 게 아니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고 길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잘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업 모델이 이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이 세력들은 고의적으로 개미들을 털어먹는 게 아니고 기회가 왔으니까 어이구 좋은 기회네 하고 돈을 크게 버는 거고 개미들은 그냥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만 돈을 날리는 게 아니죠. 이런 움직임의 파장으로 단기적인 접근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제는 세력들이 어떻게 개미들을 발라먹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와 윈터 뮤트가 암호화폐 시장을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 및 윈터 뮤트 같은 마켓 메이커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의혹도 존재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요 조작 전략. 첫 번째, 워시 트레이딩. 동일한 자산을 본인이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임의적으로 증가시킴. 그러니까 이런 코인을 혼자서 사고 팔고를 막 하는 겁니다. 목적은 거래량이 많아 보이도록.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 코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높네. 건강한 코인이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나 보다. 하면 이제 개미들이 여기 달라붙겠죠.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워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 다음 스푸핑과 레이어링. 거대한 매수 매도 주문을 걸어놓은 후 체결 전에 취소하는 방식.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BTC에 만 BTC 매수벽을 세워 수요가 많아 보이게 유도.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해당 주문을 취소하고 고점에서 매도. 매수벽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상승하겠네 이런 생각에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매도벽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에 매도벽이 이렇게 높으니까 여긴 저항이네 못 뚫겠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밑으로 꼬라박을 수 있죠. 이렇게 가격을 몰아가는 겁니다.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가격을 움직이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벽을 만들어 놨는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트럼프가 뭔가를 발표해서 막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얼른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위로 가면 매수를 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보이는 어떤 매수벽, 매도벽 이건 진짜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 프런트 러닝 그리고 주문 흐름 조작. 마켓 메이커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매매 정보를 입수해 선행 매매를 하는 겁니다. 거래소들에서 이런 마켓 메이커들한테 특별한 액세스를 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탑펀팅 및 청산 유도. 임의적으로 가격을 변동시켜 트레이더의 손절 또는 청산을 유도. 목적은 간단하죠. 강제 청산을 발생시켜 자산을 저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 구간이 있다고 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청산 가격을 이 지지 바로 밑에다가 맞춰놓습니다. 이 지지 때문에 튕겨 올라갈 걸 기대하고 여기에 많은 청산 물량이 몰리게 되는데 청산 물량이 왕창 몰리면 침을 꿀꺽 삼키고 이걸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가격을 끄집어 내리면 이 청산 물량이 청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롱 물량이 청산되면 빌려서 산 코인을 팔아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팔아서 갚는 거니까 팔죠. 파니까 그 파는 물량 때문에 또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니까 그 밑에 또 청산, 또 청산, 또 청산, 이런 도미노 효과로 주르르르륵 청산이 됩니다. 가격이 쫙 빠지겠죠. 이런 세력들은 당연히 저 아래에다가 예약 매수를 걸어놓겠죠. 그러면 가격이 쭉 빠지다가 본인들의 예약 매수 지점에 오면 탁 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10% 할인된 가격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끌어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거래는 이런 세력들의 밥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펌프 앤 덤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력이 이런 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가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이 코인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고 그리고 거래량을 막 올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코인이네. 그러면 너도 나도 쫓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돈을 더 넣어서 가격을 막 쏴 올려요. 펌핑을 하는 겁니다. 펌핑하면 가격이 펌핑 올라가면 개미들이 포모가 옵니다. 이거 지금 인생 기회인데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는데 하고 쫓아오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올라가면 탁탁 덜어내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때는 벌써 이런 세력들이 빠져나오고 나온 다음입니다. 개미들만 남아서 분위기가 싸하면 이거 오버했나 우리가? 주위에서 하나 둘씩 팔기 시작하면 하면서 이제 쭉 꺼져버리는 거죠. 펌프 앤 덤프. 이 펌프 앤 덤프 알면서도 당해요. 갑자기 코인이 떡상을 하면 쫓아가고 싶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세력들이 코인을 선택해서 펌프를 하고 덤프를 할 때 어떤 코인을 선택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트코인은 이걸 펌핑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소형 코인들, 유동성이 별로 없는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뭐 한 몇 천만 달러만 가지고도 충분히 막 몇 배 펌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코인들, 소형 코인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개인 투자자가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마진 사용 금지.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조심하자. 마켓 메이커들의 밥이 된다. 비정상적인 거래량 급증 감시. 갑자기 거래량이 막 떡상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코인들의 거래량을 보면 대부분 기계적인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딱딱 떨어지게 막 딱 몇만 뭐 몇십만 딱딱 이렇게 선이 딱딱 이렇게 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수상하죠. 그리고 주요 지지선, 저항선 근처에서의 변동성,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주요 지지, 주요 저항이면 아무래도 지지 저항을 지켜줄 확률이 높긴 하지만 타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하고요. 탈중앙화 거래소 사용을 고려. 탈중앙화 거래소의 모든 트랜잭션은 온체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조작할 수 없고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세력들한테 발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장기적인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세력들이 작업을 치든 말든 청산이 일어나든 말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쭉 가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세력이 작업을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포모가 와도 안 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코인을 선별해서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세력의 작업, 이 작업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와, 장난이 아니죠? 이런 위험 요소 우리가 꼭 숙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 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